지금부터 청일전쟁 130년, 러일전쟁 120년 기획 학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근현대사 기념관 학예실장 장원석입니다. 청일전쟁 130년, 러일전쟁 120년을 맞아서 개최하는 오늘 학술 토론회는 서울시 강북구와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근현대사 기념관이 주관하여 위기의 동아시아,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1부에서는 청일 러일 전쟁과 당시 조선의 국제적 상황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2부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21세기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부 종합 토론 시간에는 1, 2부에서 나온 역사적 조명과 현실 분석에 대한 심화 토론, 그리고 더불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 이 학술 토론회 외에도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130주년, 러일전쟁 120주년을 맞아서 올해 다양한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부터는 기획전시 한반도 운명을 바꾼 그들의 전쟁을 식민지 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주 10월 16일부터는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특별전시 지도에 새긴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이 두 전시에도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식순에 따라서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유창을 생략하고 이어서 민족의 독립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다 먼저 가신 선열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처럼 뜻깊은 학술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민족문제연구소의 임헌영 소장님을 모셔서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여러분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죠. 자리가 빈 것이 아니라 강단이 너무 큽니다. 이 행사가 그냥 흔히 있는 심포지엄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 문제뿐이 아니고 세계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심포지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심포지엄에 관심이 이렇게 썰렁하다는 겁니다. 그걸 입증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은 우리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 그때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뻔한 얘기 다 아신 얘기 말씀이지만은 세계 역사를 볼 때 대개 이제 그 칼 마르크스는 대개 1848년 그 이제 캘리포니아 금광과 그 프랑스 2월 혁명 그 다음에 공산당 선언 다 48년에 다 나온 건데 그 이후부터니까 이제 세계사라고 마르크스가 주장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바로 제국주의가 됩니다. 세계화라는 건 바로 제국주의였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이제 동아시아가 제일 늦게 된 거죠. 중국 때문에 동아시아가 식민하고 우리는 중국 덕에 일본에 뺏긴 시간이 좀 늦춰졌죠. 서구 세력이 오다가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와서 다 거기까지 왔다가 중국 보고 더 못 오고 딱 멈춰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태평양 때문에 미국도 못 오게 해서 그래 된 건데 이제 이 뺏긴 게 이제 뭐 아편연령 이후부터라고 하지만은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이 전쟁 때문에거든요. 이런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여기까지 토론하는 거 다 아실 거고 그 문학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 이 국제정신 무시했던가. 저는 뭐 그 당시 1910년대까지도 안중근 의사가 국제정치에 제일 밝았던 것 같아요. 그만한 학자도 없었어요. 그 애국자가. 그 국제정치를 아니까 이제 그런 용감한 짓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받들어 모시는 개화기 소설의 선구자, 다 아는 친일파 이완용, 그 혈으로 피운 눈물, 이인직, 이완용이 아니라 이인직, 이완용 비서였습니다. 이 혈우가 여러분 다 고등학교 다 배우셨죠? 바로 천일전쟁입니다. 배경이. 근데 청나라를 얼마나 나쁘게 악질적으로 묘사하고 그 주인공이 일본 군 의무 장교에 의해서 입적이 돼서 유학까지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출세하는 그런 식으로 그랬거든요. 그럼 바로 그냥 전쟁 일어날 때부터 아예 청나라는 나쁜 것을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청나라가 나쁜 짓 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그 뭐 독립문도 마찬가지고 그 했다고 독립문 세우고 말이지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얼마나 몰랐으면은 다른 짓 할 걸 놔두고 왜 그런 짓 했는지 돈 모아가지고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뒤에 역사학자들이 다 뭐 개화박하면 그때 반청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잘못됐네. 이래서 저는 이번 심포지엄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제 일부에서 나오는 청역전쟁, 멸전쟁 하면은 전쟁 가지고만 따졌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인식과 우리나라의 피해 그걸 이제 일부에서 주로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하고 특히 그 전쟁이 오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2부가 되는데 이 2부가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걸 해주시는 연구해 주신 여러 학자님들 발표 맡아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구를 잘해도 이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주신 그 강북구와 뭐 저희들 연구소도 물론 일조를 하긴 했지만은 특히 이제 그 역사박물관 지금 이제 사회를 보고 있는 학예실장 거기서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았어요. 특히 거기서 또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전시회까지도 하고 있고 해서 이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 합니다. 이래서 하수적인 뭐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하루 종일 하실 거고 다만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그 연구하신 분들이 참 부럽고 탐이 나요. 이래서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이 참여하신 팀들이
뭐 동아시아 평화학회라든가 뭐 동아시아 무슨 그 역사학회라든가 뭐 어떤 그런 학회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 자꾸 국제화 시켰어. 그 러시아 학자, 중국 학자, 일본 학자, 그러고 그때 뭐 영국, 미국 다 간섭했잖아요. 사실은 전쟁은 그 두 나라가 했지만은 거의 세계 대전이나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이래서 그 이 국제적인 학회가 돼도 충분히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 주제가 되는 거다. 이래서 이번 심포지엄이 단순한 학술 행사에서 어떤 국제적인 그 연구 단체까지 결성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길 저 욕심은 좀 바라고 싶어요. 그럼 앞으로 아마 이 전쟁이 상당히 여러 가지 세계사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기회하면서 말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다만 이제 일찍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리고 이걸 함께 우리가 이런 학회가 되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고 주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고 우리 사회에 소금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은동 소장님. 이어서 전 국사편찬위원회 조광 교수님을 모셔서 축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역사에서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은 올해 2024년에 이르러 1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1904년에 일어난 러일전쟁 120년, 즉 2주갑에 해당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청일전쟁, 노일전쟁이란 이 두 사건의 공식 명칭에는 조선 혹은 한국 혹은 코리아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의 축을 동시에 바꿔놓은 역사적 사건이므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특별히 기억을 해야 할 만한 일이 됩니다. 2024년 바로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학술 회의를 가지게 된 데 대해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건대 모든 역사는 발전한다고 하는 역사 철학의 명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발전이란 단어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휴지나 후퇴 혹은 후퇴기, 정체기 등등의 용어는 부정적이고 소극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이 역사 발전이란 원칙은 우리나라 개항기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항기 우리 역사는 전 근대성을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던 때였고, 동시에 그 시기는 제국주의 침략 앞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허둥대던 잘못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역사는 발전한다는 명제와 비교를 해보자면 서로 충돌하는 요소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침없이 변화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변화나 발전의 진폭이 특별히 큰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개항기로 시대 구분이 된 때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학술대에서 주제로 다루는 청일전쟁이나 너일전쟁이라고 하는 역사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특별한 변동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보면 먼저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이란 역사적 사건을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소환해내 가지고 먼저 이 전쟁이
당대의 동아시아 세계 질서와 조선왕국에 미친 역사적 영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아시아를 불의 고리로 규정을 하면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으로 집약이 된 두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걸어가야 할 길을 탐구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역사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주제는 어쩌면 그 확인에 기초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사를 탐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격동하는 개항기 당시 우리 역사에 작용했던 긍정적인 요소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적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성격과 그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는 명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운동성과 활력을 살펴보면 역사란 단어의 진정한 품사는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동사입니다. 그것은 그침없이 움직이면서 미래를 지향한 인류에게 현재의 위기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동아시아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이 위기 극복의 지혜는 그 역사적 경험 안에서 찾아져야만 할 것입니다. 개항기 역사는 언제나 격동하는 인간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역사는 늘 치열한 성찰과 담대한 행동의 연속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개항기는 특별히 격동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는 개항기 역사가 가지고 있는 동사적 성격을 분석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서 이에 대한 역사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모든 것은 역사를 동사로 규정하게끔 해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뜻깊은 일을 주관해 주신 성북구와 근현대사 기념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우선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통해 의미 있는 연구와 토론을 진행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최한 강북구 역사문제연구소 식민지 역사박물관의 후원에도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이들의 모두어진 힘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 동아시아 삼국 중에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진작시킨 데 힘을 보태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그 행사의 주관 기관인 근현대사 기념관의 윤경로 관장님을 모셔서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임원영 소장님, 조광 위원장님, 축사 교회사에서 다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특히 더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사실 이 장소를 정하는데도 참 어려웠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이 여러 이유로 이렇게 대관이 안 돼서 결국 돌고 돌다가 마침 그래도 이 서울시 역사박물관에 자리가 났는데 제가 여기서 몇 번 다른 행사를 해봤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여러 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조금 더 이렇게 분위기가 따뜻한 것으로 여러분들 좀 모셨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 이걸 주관하고 있는 강북
근현대사 기념관은 2016년에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께서 영단을 내서 강북구 구청장과 뜻을 모아서 사실 한국 근현대사 기념관이라고 하는 사실 큰 스케일이 큰 거죠. 다른 데보다 그런 기념관을 만들어서 근현대사와 관련된 그동안 여러 가지 전시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동학혁명과 청일전쟁 이렇게 해서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율이 이렇게 좀 외진 곳에 있어서 또 그리고 서울 시내 우리 여러 뭐 한 30개 구가 있는데 강북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지원을 못 받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큰 그런 뜻을 갖고 해마다 심포지움도 하고 특별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제 특히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강북 근현대사 기념관 관리 위탁을 맡고 있어서 사실 또 민족문제연구소의 큰 지원과 후원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심포지움도 역시 그 강북구와 민족문제연구소의 큰 지원과 후원으로 진행됐다는 말씀을 제가 그냥 명색이 관장이니까 관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심포지움을 위해서 제가 대충 글을 봤는데 아주 귀한 글들을 써주신 발표를 해주실 발표자님들과 또 토론에 임해 주실 분들 그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주제가 주제인 많지 큰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와 또 근현대사 기념관도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로 원장님. 자, 이외에도 오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 촬영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